이류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연입니다. 네, WKBL 3월 둘째 주 루머 임팩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WKBL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희 예. 이 조합으로 지난주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예, 여러분. 요번 주까지만 하면 이동환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아, 왜 그러세요? 다들 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해요? 네. 누가 원해? 열심히 지금 관리자분들께서 피디님이 댓글 지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데. 아, 그렇죠. 예, 아이 감사합니다, 피디님. 돼지 나가라. 분부모님께서 두 분 조합이 처음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류등혁 기자님 복귀 후 분발하셔야 할 듯. 네. 지금 선배님이 아마 예. 댓글 다 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를 왜 고르신 거예요? 이거 제가 안 골랐는데요? 아니, 네가 골랐잖아. 몰라. 아, 저 깜짝 놀랐네. 서뽕뽕이님께서 김도도 키키키 저희가 지난주에 찾던 드립이죠. 그쵸, 기가 김도도. 막혔죠. 네. 김도환 감독님 김도환 아니고 김도둑이다. 김도둑이다. 네. 하뱅 마지막 붕크랑 경기 너무 재밌었음. 하뱅 팬은 아니지만 하뱅이 이겼으면 어땠을까. 고서현 선수 너무 멋있었음. 아, 그쵸. 그리고 저희가 또 그날 녹화를 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날 또 고소현 선수 가족이 와 있었다고. 그렇죠. 네. 예, 신인 선수들 이제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꽃다발이랑 이게 드리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왜 특별했냐? 고서현 선수가 집이 제주도예요. 맨날 보러 올 수가 없고 이날 특별 시간에서 왔는데 부모님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속이 타셨겠어요. 아, 우리 딸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 왜 감독님 왜 안 뜯겨주시냐? 감독님 나쁜 사람 김도둑 이 사람아 이러고 있었는데 39분 5초까지 안 네. 뛰다가 네.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네. 들어가서 진짜 고서현 선수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더샷. 네. 예. 39분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공 잡고 쏜 슛이 그건 거예요. 네, 그게 딱 림을 가르면서 예. 연장 혼자 없어 얘. 예, 혼자 예. 없어요, 예. 아버지. 아버지 예. 이러면서 예.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비하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예. 예. 제주도 비하 같은데. 제주도 예. 미안 아니에요. 예. 제가 제주 감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비하라고. 아니에요. 강원도 감자 이거 아닙니까? 아니, 감귤 예. 감귤 가지고 왜 그래요? 예, 예. 위험한 사람이네. 예, 저는 예. 제주도는 한국의 말리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 좋아합니다, 제주도.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온 가족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더샷을 눈앞에서 신인 선수가 아, 저는 진짜 그래서 터뜨렸다. 와.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거 딸을 1초라도 나올까 계속해서 벤치를 보셨을 아버지랑 그 딱 나왔을 때 아빠가 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슛을 던졌을 고서현 선수랑 예. 김도환 감독님이 괜히 김도둑이 아니에요. 예, 마음을 훔쳤어. 고선 선수 부모님의 마음까지 훔쳤어요. 예, 제 마음 훔쳤어. 이 사람 참,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되게 감동적이었고 하나원큐가 그날 진짜 잘했어요. 네. BNK가 이기면은 2위를 확정짓는 경기였는데 분전을 펼쳐서 끝까지 몰고 간. 예. 풀전력 WKBL 2위 팀과 풀전력으로 맞대결을 펼쳐서 1점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연장을 갔어요. 그렇죠. 1점이 모자라서 진 거니까 대단한 성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호님이 올해 대표팀 일정을 보면 6월에 아시아컵, 8월에 파리올림픽 지역예선,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대표팀 세대 교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비슷하게 갑니다. 예, 라인업이 예, 이전과 차출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대가 쭈루루 연달아 있는데 예, 쭉 비슷하게 갑니다. 그 대회들이 예, 그 로스터로 그대로 가고 음. 예, 저도 마음이 뭐 젊은 선수들이 뽑혔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지 야구 대표팀에서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쵸. 예, 그냥 젊은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또 무분별한 그럼요. 예, 그런 세대 교체는 오히려 또 독이 되는 거고. 예. 뛰어난 선수들 이제 팀을 이끌어간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로스터 한두 자리나 이제 꼭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젊은 선수 뽑아서 자연스럽게 가야지. 네. 젊은 선수들을 무작정 많이 데려간다고 그렇죠. 해서 그게 예. 또 도움되는 건 아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올 시즌이랑 지난 시즌에는 이제 약간 이제 세대 교체 논란이 이 선수가 꼭 가야 돼라고 논란이 있었을 법한 선수들이 올 시즌에는 확실히 주전급으로 자리 잡으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예, 그래서 이제 뽑을 때 오히려 좀 저항이 좀 없을 것 같고 그것과 더불어서 근데 일단 가장 빠른 국제 대회는 4월 29일이랑 30일 일본이랑 올스타전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올스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올스타전을 펼쳐요. 일본 올스타. 예. 근데 여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정말 젊은 선수들이 간다. 뭐 7년 차 이하로 뭐 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젊은 올스타급 선수들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재밌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팀들의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은행은 한 경기를 했어요. 신한은행과 붙어서 이겨서 25승 5패로 정규리그 우승이었으니까요. 1위로 마쳤습니다. 네, 그 이제 플레이오프 지금 네. 이제 이 팀이 신한은행과 맞대결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데이도 이제 갔다 왔는데 지금 이제 6라운드 그 맞대결 그 신한은행전 앞두고 이 김진영 선수가 네. 이 어떤 맞대결을 좀 뭐랄까요, 그 플레이오프 맞대결을 의식한 것인지 도발했습니다. 네. 우리는 자신 있다. 예, 그렇게 얄밉게 말하진 않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은행 또 자신 있어요. 이렇게 네. 얘기했죠. 뭐가 다르나요? 예, 많이 다르죠. 예. 똑같은데? 그런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6라운드 이 정규리그 맞대결이 있기 전에 김진영 선수가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네. 위성우 감독님이랑 우리은행이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나 봐요. 우리은행 자신 있다. 예, 이렇게 네.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 6라운드 경기를 이깁니다. 크게 이겨요. 우리은행이 크게 이겨서 위성우 감독님이 아주 강한 인터뷰를 하죠. 김진영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 우리랑부터 자신 있다는 말을 해서 우리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한원큐에게 그렇게 질 일이 없지 않냐. 예, 진짜 센 발언이에요. 네, 네. 예, 우리랑 붙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걸 듣고 피하는 건 1위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싶었다. 저는 위성호 감독님 제가 취재한 뒤로 이렇게 인터뷰 세계한 거 처음 봤어요. 저 이거 미성 감독님이 옳다쿠나 하고 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왜냐면 자 우리은행 정규리그 역대 거의 최단 기간에 그렇죠. 1위 확정. 선수들 당연히 자신감이 가득하게 차 있겠지만 항상 보면은 이게 남녀 불문 뭐 종목 불문이에요. 이렇게 강한 팀은 선수들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동시에 약간 풀리는 마음이 예. 생겨요. 예.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을 팀의 선수가 이런 멘트를 했다. 이거 내가 오케이 장작 모아졌다 예. 이거지. 내가 불 붙여가지고 우리 선수들 말아 나 이렇게 예. 말했으니까 너희 잘해야 돼. 일부러 하신 그렇죠. 거죠.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전투력 느껴져요. 고치를 시키고. 예. 네. 근데 실제로 감독님의 그런 의도도 있으셨겠지만 선수들 또한 우리은행 선수들도 베테랑이 너무 많아서 그 감독님이 억지로 이제 막 이렇게 억지로 신나 뿌리고 하는 거는 안 당했는데 그쵸. 우리은행 선수들도 옳다. 예, 야 우리 이들러너 차에 잘 걸렸어 하고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예, 선수들 내부에서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미디어데이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 두 팀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김소니아 선수가 우리은행에서 왔고, 우리은행에서는 이제 김단비 선수가 신한은행에서 왔고 그런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위성호 감독님이 또 신한은행 출신이시고 그렇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어쨌든 이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구나다 감독님은 이게 의도되신 건지 계속 우리가 라이벌리라고 불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던데 네. 막상 또 네. 경기 또 되면은 엄청나게 승부욕을 불태우실 겁니다. 팀이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은행 위성 감독님이 준비력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검증이 됐죠. 그렇죠. 너무 이제 샅샅이 정말 디테일하고 여기 훈련하는 거 장이동에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백코트를 하는 넘어오는 스텝까지 봐줍니다. 예, 거기서 백코트 그 이제 그러니까 골을 먹히고 나서 베이스라인에서 넘어오는 거기부터 우리은행의 공격은 시작이에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예. 바로 역습이다. 예. 그러니까 역습을 할 거 아니고 그냥 세트로 세워서 할 때도 네. 이미 넘어올 때 방향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뭐 이런 스크린의 방향, 뭐 드래그 스크린 이런 거의 방향부터 너무 디테일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예, 괜히 강팀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한은행 구나다 감독 저희가 남자농구 팬스도 말했지만 리그에 가장 알아주는 비디오 가이. 예, 비디오 미팅 정말 많이 하는 팀이고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짜깁기 편집을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계속 보낸다. 단톡방이 그렇죠. 쉬지를 않는다. 그래. 선수들이 그래서 빨리 시즌 끝나고 차단하고 싶다고. 카카오가 살려달라고 하겠네요. 예, 카카오 이득이죠. 예. 우리 많이 이용해 주니까. 네, 그렇죠. 예, 카나다 감독님. 네, 카나다 감독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서로 잘하는 팀이 열흘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1차는 쑥강 붙었다. 공격과 수비를 어떻게 서로 카운터 칠지 얼마나 대비를 하고 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가 정규리그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원큐전 승리를 거두면서 2위 확정지었고요. 그 다음에 뭐 KB전 패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정규리그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챔프전을 바라보는 그런 팀으로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하나원큐전도 정말 재밌었는데 저는 근데 조금 더 얘기거리가 많이 나올 거는 이날 졌던 홈 경기 BNK의 그 부산 최종전이었는데 그렇죠. 안혜지 선수가 이날 KB전에서 마지막 경기라서 다른 선수들 뭐 20분 초중반 후반대 이렇게 뛰었는데 안혜지 선수가 이날 33분을 뛰었어요. 굳이 관리를 해줘도 되는데. 예. 근데 이날 경기 또 사연이 있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시죠. 이날 경기 전까지 안혜지 선수가 두 가지 대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29경기 평균 9.07 어시스트 그리고 누적으로는 263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최종전에서 역대 최초 시즌 평균 9.0 어시스트를 이날 경기에서 7개만 기록하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일 시즌 최다 누적 어시스트 이거를 8어시스트 8개를 기록하면 됐어요.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 뭐냐면은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1등이 변현아 코치님이거든요. 네. 271개가 변현아 코치님은 40경기 채됐대. 근데 안혜지 선수 지금 30경기 채되잖아요. 와, 굳이 넘지 않아도 되는 기록인데 네. 진짜 너무 대단한 기록이죠. 30경기만에 이걸 넘는 거니까. 저 10경기가 적은데 이거 오히려 누적에서도 역대 예. 1위를 앞질렀다. 이거는 이 선수의 어시스트 생산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안혜지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탑에서 볼을 이제 가진 채로 다른 선수의 움직임을 봐주고 뭐 이제 예전부터 돌파 이후에 떨궈주는 드랍오프 패스라고 예. 하죠. 이런 것도 뛰어났는데 그냥 어시스트에 한해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근데 한 시즌 열심히 완주 잘 해왔는데 예 이거를 굳이 막 억지로 안 만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순리에 맡겼어요. 전반전. 근데 일단 BNK는 경기 전에 주전 선수들 출전 시간을 관리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안혜지 선수가 무난하게 전반에 7개 어시스트를 성공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근데 7개가 기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록은 평균 9어시스트는 이미 달성. 퀘스트 끝. 근데 두 번째 최다 누적 어시스트는 타이 기록인데 이거를 약간 이제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타이 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이제 선수단이랑 코치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안혜지 선수가 3쿼터에는 다른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까르다 보니까 너무 다 바뀌면 이제 경기가 좀 안 되니까 그래도 홈 마지막 경기니까 안혜지 선수를 조금 뛰게 하다가 바꾸려 그랬어요. 근데 그 찰나에 BNK 이제 매니저님께서 기록을 체크하다가 한 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때 딱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코치진에 전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코치진이 그러면은 뭐 굳이 억지도 아니고 한 개만 더 하면 되니까 지금 그 전반 7개 했는데 한 개 해지 어시스트 잘하니까 금방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코트에 좀 더 더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당연히 근데 나머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나머지 코트에 있는 선수들은 진한 선수랑 한엄지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안혜지 선수가 이미 달성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혜지 선수가 A 패스를 줘도 이 선수도 착해가지고 옆에 다른 막내 선수 박성진 선수 일부러 자기가 안 던지고 더 줘요 이 선수를. 야 너 많이 못 뛰었으니까 이거 슛 한번 해봐. 하면서 이거를 굳이 돌립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선수도 코트에서 안혜지 선수밖에 없었어요. 안혜지 선수. 야 이것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이제 점점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김한별 선수가 밖에서 있다가 무슨 일이 있나? 왜 해지 안 빼? 이렇게 하고 왜 안혜지 선수 안 빼나요? 하고 물어봐요 코치진에. 예 감독님 왜 안 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김한별 선수한테만 따로 얘기를 해요. 하나가 남았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김한별 선수가 여기서 또 멋있는 게 그럼 내가 들어갈게. 왜냐면은 이 코치진이 야 해지 기록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하고 오자 이렇게 또 얘기를 못 하시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다른 선수들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 김한별 선수가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이미 타임을 불렀는데 굉장히 촉박해 3.7초 남은 상황에서 이제 타이밍하고 들어가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안 됐어요. 결국 타이 기록에서 멈추었는데
예, 이게 참 재밌는 좀 해프닝이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예, 참 이게 얼마나 또 이 후배 선수들을 아꼈으면 예. 네, 그렇게까지 했을까 김현 선수가. 예, 그렇죠. 끝나고서는 선수들 다 웃었대요. 예, 안혜지 선수도 네. 웃고 이제 감독님도 웃고 이렇게 했는데 예, 다 웃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 변현아 코치님 오히려 근데 약간 거 있잖아요. 저는 이 기록이 더 이래서 해피엔딩이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계속 같이 언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살라랑 경쟁할 때 결국 타이 기록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타이 기록인데 그래서 같이 언급돼서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살라는 페널티킥을 많이 찼는데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찼어라고 이 기록이 더 위대하게 뭔가 느껴져요. 그렇죠. 항상 같이 언급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히려 이 기록은 언급될 때마다 앞으로 근데 변현아는 40경기였는데 안혜진 30경기였어. 10경기나 적었어. 오히려 더 이 위대한 게 타이 기록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앞으로 더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삼성생명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16승 14패로 3위로 또 마쳤습니다. 네, 하나원큐와 최종전에서는 홈 경기이긴 했는데 좀 많은 실점을 하면서 졌지만 뭐 승패는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또 이제 최근에 이 어떤 기록적인 부분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이 사실 이제 시즌 막판에 조금 연패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막 찾아야 돼요, 이야기거리를. 이제 새로운 어떤 주제 예, 찾아야 되죠. 네. 예, 찾다 보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 기록지를 뒤적거리다가 이제 팬분들께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재밌는 그 기록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런 야마를 잘 따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죠. 따죠. 인정합니다. 예, 예.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거에 자부심이 있어요. 예, 이런 제목 짓는 거랑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제목이 이번에 스톡이다. 스톡. 삼성생명의 네. 확실한 스톡 옵션. 네. 스톡 옵션이 뭔가요? 스톡 옵션. 예. 제 줄임이긴 한데 잘 몰라요. 예, 그 주식 관련 용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간단히 말해가지고 주식으로 대신 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약간 이제 그렇죠. 보상이나 월급이나 네. 이런 거를 주식으로 대신 이렇게 주는 되게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을 주식 용어인데,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농구에서는 스톡, NBA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스탯인데 스틸의 ST 앞에 스틸의 ST를 따고 뒤에 블록의 LOCK를 따라가지고 스틸 더하기 블록을 합친 예, 스틸과 블록을 더했을 때 예, 이거에 대한 합성어를 스톡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를 이제 알 수 있는 기록이 사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틸 개수와 블록 개수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이걸 합친 수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또 이제 어떤 선수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네. 어떤 지표가 된다. 이런 스틸. 얘기죠. 앞선에서 손질도 좋은데 뒷선에서 블록슛도 찍어낼 수 있는 예, 이제 높이까지 커버가 가능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윙맨의 지표인데 솔직히 예. 이거 두 개 다 잘하는 선수 잘 없어요. 그래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NBA도 예.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선수들은 상당히 감독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제가 WKB에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톡이 예. 올 시즌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스톡이 2가 합쳐서 2가 넘는 선수는 리그에 단 2명. 딱 2명. MVP 김단비와 강유림입니다. 아. 예. 그 MVP랑 MIP 이 두 명이 예. 리그에서 그러네요. MIP 유일하게 예. 스톡이 2가 넘는 네. 선수들이다. 예, 그러니까 수비까지 잘하는 선수들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강유림 선수가 올 시즌 스틸이 1.53개, 리그 전체 2위고요. 블록이 0.8개로 전체 4위다. 와, 근데 강유림이 뭐 사이즈가 좋긴 하지만 윙이잖아요. 슈터잖아요. 네. 근데 블록이 0.87개는 네. 진짜 대단한 수치거든요.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는 센터로도 뛰었거든요. 광주대 있을 때 예.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센터로 뛰면서 슛을 거의 안 던지다가 프로에 와서 프로에서는 센터로 뛸 수 없으니 3점 슛을 그때부터 사실상 장착한 건데 지금 슈터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텝백도 뛰고. 네, 이 대단하죠. 선수는 예. 저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예. 이게 그 넷플릭스 이제 예. 다큐멘터리 예. 그 이제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다룬 예. 더 라스트 댄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이클 조던의 트레이너인 팀 그로버 트레이너 이분 책도 많이 저도 예. 보는데 이분이 그 마이클 조던이 야구했다가 농구로 돌아오는 시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구 선수의 몸과 농구 선수의 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에 갑자기 농구 코트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 몸을 바꾸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수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블링이 되는데 신장이 크다? 아니, 그러면 장신 가드 하면 되잖아. 슛이 좋은데 신장이 크다? 장신 포워드 하면 안 되나? 근데 이게 막상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이제 스킬셋적인 예. 부분, 그리고 또 다른 게 패턴 플레이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센터다. 그러면은 자 우리 패턴 뭐 피스트 하자, 주먹 피스트 하자. 나는 그러면 막 스크린 걸어주는 역할이에요. 예. 근데 똑같은 패턴 쓰는데 내가 4번이야 이제. 예. 그러면 나는 스윙하거나 반대 코너에서 슬라이드 해주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 달라요. 그리고 내가 그 움직임을 미세하게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패턴의 성공률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포지션을 이 어린 선수가 옮긴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선수 참 MVP 김단비 선수 외에는 스톡이 넘는 2가 넘는 선수 없는데 2.4니까. 네, 이 선수는 정말 예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드리블은 없고 3점 슛은 또 좋아요. 예. 네, 감독님이 예뻐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예. 그리고 이 선수 30경기를 지금 2년 연속 다 뛰고 있으면서 출전 시간이 1000분이 넘어가는. 와, 건강하기까지. 예, 약간 NBA로 치면은 제가 몇 주 연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칼 브리치스가 정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유린 브리치스. 예, 유린 브리치스다.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이 강유린 선수가 뭐 MIP 받기로 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원래 뭐 하나 원캐스트 때부터 슈터로서 뭐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잠재력이 이 선수 잘한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이번 시즌에 그 스톡에서 김단비와 더불어서 탑2의 수치를 내면서도 슈터로서의 스킬셋, 뭐 드리블은 없지만 이제 뭐 기술들, 슛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들, 스텝백 동작이라든지 예. 풀업 점프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선수 보면은 재능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습득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3번 시키면은 되게 짧은 기간에 습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완전 예를 들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강유림 선수가 그런 게 아예 없는 선수였으면 이거 한번 해봐 했을 때 얘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건데 이 선수가 안 되는 선수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이 선수가 참 이제 앞으로 또 내년에는 어떤 걸 장착해 올지가 또 궁금해지는 선수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강유림 선수와 이런 여러 선수들의 당연히 배은 선수, 베스트 5 선수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 했지만 힘입어서 2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합니다. 2021년 챔프전 우승 이후 2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인데요. 당시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출전 시간 그때 챔프전 플레이오프 도합 출전 시간 1, 2, 4위였던 윤예빈, 김한별, 김보미가 모두 없어요 로스터에. 3등 배윤 선수를 빼고는 로스터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삼성생명은 거의 뭐 완전 다른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뉴코어 강유림 선수 그리고 이해란 선수는 플레이오프가 처음이에요. 데뷔하고. 처음이다. 조수아 선수 사실은 거의 뭐 많이 뛰지 않았던. 예. 5경기를 통틀어서 9분밖에 안 뛰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처음인데 이 선수들이 이 플레이오프의 압박감을 얼마나 즐기느냐. 예, 이게 앞으로 남은 이제 플레이오프 봄농구 무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데이에서 이제 은근매 감독님이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BNK와 삼성생명의 맞대결은 뭐 이제 박정은 감독님이 이제 삼성생명의 어떤 레전드 출신이시고 예. 또 코치도 하셨던 그런 것도 있지만 젊은 팀끼리 대결이라는 점이 예. 솔직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치고 박는 스피드의 어떤 게임. 서로 네. 페이스에서 지지 말자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빠른 페이스의 농구가 보여질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이제 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팀 이제 4위로 정규리그 마쳤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뭐 크게 지긴 했습니다만 앞서 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도발이 있었고 예. 서로 이제 또 뭔가 굉장히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아는 신한은행이면요. 거기서 위성 감독님 6라운드 경기 끝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씨 어떡하지? 이럴 팀은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야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한대. 너가 가만히 있을 거야? 지금 구나다 감독님 뭐 따라한 예. 겁니까? 예. Hey guys. 예. 예. 비슷한가요? 네. 예. 근데 신한은행에 그러면은 플레이오프를 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예. 여기는 이제 보통 다 이제 좋은 것들을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약간의 걱정거리가 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 강력한 옵션에 대한 의존도. 네. 예. 김소니야
제니는 이제 또 김진영 선수. 예. 이 두 선수가 너무 잘해줬지만은 이 선수들에서 의존도가 좀 높기 예, 때문에. 제가 또 지어봤어요. 예. 소니 앤 제니. 아, 소니 앤 제니. 예. 아, 김소니와 아니, 김진영. 예. 소니 또 일본 기업 이름을. 예. 그럼 손흥민 예. 손흥민 일본 사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난리 납니다. 네. 예. 자, 계속해 보시죠. 소니 앤 제니만 막아라가 어떤 거냐면은 최근 리그에서 이제 라운드 후반 들어가면서 신한은행을 상대하는 법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왔습니다. 김소니와 김진영 맞고 나머지는 줄 건 줘. 예, 이 두 에이스들이 왜 이런 방법이 나왔냐? 김소니아 선수가 올 시즌 18.9득점으로 생애 첫 득점왕에 등극을 했어요. 기록을 볼까요? 18.9점, 9.4 리바운드, 2.4 어시스트. 득점은 리그에서 가장 높지만 그렇죠. 리그 득점 탑 7명 중에 어시스트가 가장 낮습니다. 예, 김진영 선수도 2.7 어시스트로 원투펀치가 자체가 어시스트가 낮아요. 여기서 파생되는 공격이 림까지 진입을 했을 때 저는 그거 같아요. MVP 레벨과 올스타 레벨의 차이. 예, MVP 레벨은 김단비, 박지수급 이런 선수들의 레벨은 박혜진 선수도 그렇고요. 나한테 공이 왔을 때, 더블이 왔을 때, 두 명이 붙었을 때 나한테 온 거를 가볍게 오히려 그 더블을 즐기면서 이렇게 비껴낼 수 있는. 예.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 언제든지 상대가 나한테 트리플 더블, 나한테 더블이 왔을 때 내 기록지로 트리플 더블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 예. 파생 능력이 어떤 예, 차이. 파생 능력. 그 KBL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허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삼공사전에 항상 어시스트가 평소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통상 기록 자체가. 네. 예, 왜냐? 더블, 트리플 그만큼 많이 오니까 그걸 흘려내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죠. 득점보다 어시스트 더 많이 하는. 근데 MVP 레벨의 선수들은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더블 와? 그래, 나 그럼 옆에 패스 줄게. 트리플 더블 할게. 근데 올스타급 레벨의 선수들은 거기까지는 잘 안 돼요. 예, 어시스트를 마음 먹는다고 10개씩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김소니와 김진영 선수 너무 올 시즌 너무 잘해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한계가 조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도 조금 힌트가 좀 됐는데 우리은행이 이제 김소니아 선수나 김진영 선수 공격을 전개하려고 할 때 이제 그냥 스위치를 해버리면서 이 선수들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예, 이게 아마 플레이오프 때도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신한은행이 어떻게 좀 해법을 찾을 것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스위치 수비라는 거는 상대 공격이 단순하게 좀 이제 전개되도록 유도를 예. 해버리는 어떤 수비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영상들을 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좀 또 해법 중에 하나가 KBL 팀들도 정말 많이 예. 쓰는 건데 트라이앵글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한쪽 사이드에서 2대1 한다고 칩시다. 네. 스위치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빅맨 쪽에서 김소니아 쪽에서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소니아가 이제 실인 동작이죠. 네. 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거기에 볼이 투입되는데 그때 윙에서 사이드 피켓롤을 했을 때 그 핸들러는 그 이제 상대 수비수의 압박 왜냐면 장신 선수가 스위치해서 맞기 예. 때문에 볼이 바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엔트리 패스가 완전 지연되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럴 때 제3의 선수가 반대편 로우 포스트나 혹은 반대편 윙 쪽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탑이나 그 네일이라고 하죠. 손톱 예. 위치에서 공을 잡아주면서 대신 엔트리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형태의 하이로우 네. 이런 것들을 좀 섞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KBL은 여러 팀들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모비스의 함지훈 선수가 이걸 그렇죠. 정말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대 팀들이 견제할 정도인데 신한은행이 그런 부분에서 상대 스위치 수비를 그런 걸 활용해서 뭐 공략한다든지 이런 예. 그림을 잘 만들어내면은 공격 효율이 극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 되겠죠. 네. 예. 이동환 기자가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닌 게 실제로 4쿼터에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이 이제 스위치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김태현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김태현 선수를 포스트에 두고 예 정확히 이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실험을 했죠. 예, 이수정 선수를 데리고도 몇 번 했었고요. 예, 김태현 선수를 계속해서 데리고 한 4포지션, 4포지션 연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다리를 놓는 공격을.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이거를 그렇게 3포지션, 4포지션 노골적으로 한다? 그럼 우리은행이 이걸 대비를 안 할까? 이게 오히려 미끼는 아닐까? 예. 그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양팀 감독님들의 수싸움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참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쿼터 초반에 김태현 선수 공격을 다시 돌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공격을
양 팀의 1차전에서 이게 언제쯤 나올지를 지켜보는 것도 그러면은 우리은행은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고 나왔을지까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여기서 쓸 수도 있고요. 그 트라이앵글 언젠가 쓸 수도 있고 참았다가 안 쓸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해법.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미스매치가 나면 그쪽이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김태현 선수가 하이에서 받으러 왔다. 받다가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엔트리 패스 할로 온 척하면서 바로 핸드오프로 사이드 전환해서 거기서 2대2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으로 반대 사이드에서 공략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다채로운 게 가능해서 이 마지막 맞대결에서 이게 어떤 미끼인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제 미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다 그냥 한쪽에서만 액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특히 맞아요.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한쪽에서 이제 미끼가 영어로 또 이제 요새 NBA에서는 미스 디렉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끼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파생 공격을 바리에이션을 주는데 이 양 팀 다 그런 거에 아주 도 같은 팀들이기 때문에 아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군한 감독님은 우리가 라이벌을 안 된다. 4위 1위 우리가 뭐 한 수 접고 간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 전략 싸움 진짜 이 맞대결의말로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BNK 사무총장님은 에너지 레벨 싸움. 우리은행 신한은행 맞대결은 지략 싸움. 이거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KB는 10승 20패로 마지막 경기에서 BNK 원정에서 76대 7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5위로 그리고 10승을 채우면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팀 이제 어쨌든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못 가게 됐는데 12시즌 만이죠. 12년 전이면 저도 20대네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색한 비시즌, 어색한 비시즌을 과연 이 KB가 어떻게 보내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KB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한 준비를 할지 이거 되게 궁금한 점 아닙니까? 일단 근데 약간 힌트가 된 게 BNK 최종전에서 허예은 선수, 이해주 선수 그리고 엄서희 선수까지 나오는 영건들로 완전 선발 출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해주 선수는요 그 가드기 때문에 허예은 선수의 백업으로 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좀 이례적으로 동시 출전을 하면서 실험을 가하는데. 근데 이날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KB의 문제는 트랜지션이 조금 아쉽다. 달려줄 선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뭐 저희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KB스타즈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딱 잡는 순간 땅 치고 나갑니다. 이해주 선수 달리기 시합하러 온 사람처럼. 그러면서 앞선에서 달려주면서 1쿼터부터 트랜지션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날 경기 KB스타즈 속공이 5개가 나와요. 7개를 시도해서 5개를 성공을 하는데 5개가 나오는 건 속공 5개는요. 박지수가 올 시즌 결장경 했던 경기 중에 최다 속공 경기입니다. 그리고 3점 슛이 11개가 나왔어요. 완전 다른 색깔이네. 그래서 스몰 라인업이 비로소 마지막 경기에 어느 정도 구현이 됐다. 그러면서 이해주 선수에 대한 칭찬을 좀 해보자면 이날 경기에서 속공도 속공이었지만 본인의 이해주 선수 속도가 빠른 건 다 알아요. KB도 알고 다른 팀도 다 압니다. 근데 이해주 선수 이날 경기 자유투 라인 부분에서 치고 들어가다가 속도를 멈춰서 쏘는 스탑 점퍼도 좋았고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굉장히 탄력이 좋더라고요. 탄력 높게 뜨는 리바운드 능력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년 시즌에 허예은 선수랑 이 선수는 같이 뛸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이제 코치진의 약간 이제 생각을 좀 바뀌게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휴가가 일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3월 6일이죠. 저희 녹화일. 근데 휴가가 4월 9일까지예요. 한 달밖에 안 돼요? KB 독하네. KB 여러분 독하네요. 독합니다. 마지막 그 현수막 보셨죠? 더 단단하게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KB스타즈가 올 시즌 마음에 안 드는 성적이라는 거 선수들 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선수들도 알고 있고요. 감독님도 알고 있고요. 프런트도 알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아니 다음 시즌 개막이 가을이잖아요. 반년을 예. 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근데 선수들도 거잖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이게 선수들이 자존심이 진짜 많이 상했을 아, 거예요. 당연하죠. 12년 동안 네. 나가던 팀인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자부심 이게 상처를 엄청 받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들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박지수 선수가 없는 시간에 증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가장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도끼가 이미 올라와 있고 어린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대로 보여줬어요. 이윤미, 이해주, 엄서희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윤미 선수도 잠깐 나왔을 때 20점씩 넣고 막 이런 거 본인이 충분히 이제 시간이 됐을 때 내가 1군에서 뛰는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도끼가 바짝 올라왔어요 지금.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하셔도 좋고 여러분 KB스타즈는 항상 예 이렇게 지금 체제에서는 특히 저는 뭔가 2번 연속 실패하는 시즌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KB스타즈가 예, 준우승을 했을 때도 바로 전력 보강이든 뭐 어떻게든 훈련을 빡세게 해가지고 바로 또 우승을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시즌 KB스타즈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고 KB의 어떤 이제 비시즌 행보, 예. 이 독한 움직임 이것도 계속 이르노 통해서 그럼요. 확인하시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팀입니다. 자, 하나원큐. 자, 6승 24패 최하위로 마무리했지만 자, 마지막 경기에서 삼성생명 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 92점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BNK전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경기 정말 올 시즌 WKBL 손꼽힐 만한 명경승부였다고 봐요. 아, 진짜 잘 싸웠어요. 하나원큐가. 예. 그래서 이 팀이 지금 이제 기록적인 면을 보면은 팀 성적은 이제 뭐 최하위지만은 네, 6라운드 네. 기록입니다. 예. 예. 6라운드에 득점 1위, 야투율 1위, 3점 성공률 2위, 어시스트 1위, 스틸 1위, 블록실 2위. 네. 이건 뭐 최강의 예. 어떤 6라운드만 보면은. 근데 예. 항상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기 하나원큐 6라운드 맨날 그래. 예. 근데 이건 전 두 가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년과 달랐어요. 올 시즌 6라운드는 경기 막 마지막 최종전까지 막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을 정도로 그 세 팀의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5라운드부터만 발동됐어도 이런 조롱 안 들었을 텐데. 그렇죠. 예, 책임을 져야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원큐가 또 이제 시상식에서 네. 또 이제 뭐 시상자들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도 진짜 좋았어요.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성적으로 예. 말을 하면은 더 뭐랄까 칭찬받고 더 그렇죠. 이쁨받는 구단이 되죠. 또 하나원큐가 팬분들이 애정 가진 팬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이번에 또 성과로서 예. 다음 시즌에 또 김도환 감독님이 그 김도환 감독님 체제에서 어떤 이제 구상했던 어떤 변화 그리고 성장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 솔직히 이번 한 시즌 보면은 그거 맞게 좀 잘 만들어 오셨거든요. 지금 한 시즌 동안.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저는 KBL도 그렇고 이렇게 한 시즌 만에 색깔이 묻어나오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예. 근데 공격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얼리 오펜스, 수비에서는 적극적인 뺏는 수비. 물론 그만큼 실점도 많고 파울도 많아서 항상 파울 트러블의 마지막 경기까지 그냥 이제 약간 시달리면서 끝났지만 뭐 근데 당장 전력만 봐도 올 시즌 시작할 때 전력만 봐도 그렇죠. 하나원큐가 뭐 우승하고 플레이오프 간다고 예상했던 팬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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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답을 찾아내면서 움직이는 뭐랄까 그런 동력과 의지가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이번 그렇죠. 시즌 하나원큐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 선수들 아까 말씀해주신 거 시상식 다녀오셨잖아요. 시상식에서 주목 받았죠 선수들이. 박소희 선수도 주목 받았고, 예. 김지영 선수도 열심히 한 거에 보범 선수당. 예,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걸로 주목을 받았는데 하나원큐 선수들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시상식에서 주목받는 것보다 시상식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미디어데이까지 남아가지고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까지 2명 더 남아서 그런 팀이 되고 싶을 거다. 선수들도 자극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오전에만 있지 말고 예. 그 컨벤션 센터에 오후에도 남아가지고 점심까지 다 먹고 예, 맛있거든요. 예. 예, 그 호텔 식사 다 먹고 예. 오후에도 남아서 인터뷰하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나원큐의 휴가는 KB보다 조금 깁니다. 4월 16일까지 예, 휴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WKBL 2주 동안 진행해 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재밌었습니다. 뭐가? 일단 칭찬을 많이 들어서 예. 저 칭찬을 굉장히 제가 고래예요, 고래 별명이.
예, 제가 칭찬에 칭찬 굉장히- 들으면은 이 몸뚱아리로 고래 몸뚱아리로 셔플 계속 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제가 굉장히 칭찬에 엄청 약한 예. 스타일이라 굉장히 기분 좋게. 전 솔직히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원성현 기자 리드 따라서 예. 졸졸졸 백이종군. 제가 하면서 리드하니까 리액트 바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분 좋았고, 재밌어요, 확실히. 예, 제가 WKBL 방송할 기회 저 없잖아요, 예, 사실. 그쵸. 근데 원세현 기자가 워낙 경험이 많고 많이 해오다 보니까 따라만 가도 그냥 알아서 그냥 꿀단지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예, 잘했습니다. 예. 예. 그 앞으로 봄농구에 관련한 것도 저와 뭐 이동환 기자도 있지만 류동혁 기자까지 해가지고 가열차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봄농구 가장 중요한 무대.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